수학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여러분들은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눗셈과 뺄셈과 덧셈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걸 계산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계산한 그 식 중에서 올바르게 계산한 식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걸까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괄호가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식의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섞여 있고 거기에 괄호까지 섞여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문제가 아주 길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길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끊어 읽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천천히 끊어 읽어 볼게요.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문제가 정말 길죠? 자, 문제는 길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 하루에 관람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구하자고 돼 있어요. 자, 하루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일까? 지금 보면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있대요. 600개를 3일 동안 나눠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씩 나누어 주는지 구하려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600개 나누기 3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하루에 200개씩 나누어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는 200개씩 기념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괄호를 사용하여 첫날 오전에 관람객에게 나누어 준 기념품은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자. 자, 하루에 200개씩 나누어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날에는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러면 몇 명에게 나누어 주는지 식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네. 첫날에 몇 명에게 주는지는 어른 몇 명이었죠? 선생님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이네요.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가운데에 수학기호는 덧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같이 있을 때에는 더하기를 나중에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더하기를 나중에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뒤에 뭘 넣어줘야 될까요? 괄호를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네요. 왜냐하면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기념품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른 26명, 어린이 50명인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2개씩 기념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주는 기념품의 개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꼭 해주어야 사람의 수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식을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기념품이 600개가 있는데, 자, 3일 동안 나눠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0개씩 나눠 준다는 거고요. 그랬는데 이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 각각에게 2개씩의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루에 요만큼씩 나누어 줄 건데 오전에 이만큼을 줬어요. 그럼 오후에 나눌 수 있는 기념품은 남은 기념품을 찾으면 되겠죠? 남은 기념품이니까 여기에 뭘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빼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가 나누어 줄 기념품 하루에 200개고요. 사람은 76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념품을 2개씩 주니까, 자, 여기다 세로식으로 해볼게요. 76 곱하기 2, 6이 12, 7이 14에 1 더해서 15, 152개의 기념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 하루에 줄 수 있는 양, 오전에 준 양 빼면 남은 기념품의 개수는 48개가 되겠죠. 자,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네. 선생님이 아까 적었던 식과 같지요? 답은 48개가 됩니다. 자, 위의 식을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자. 자, 여기 위에 식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우린 어떤 걸 먼저 계산했나요? 네, 맞아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괄호를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누기, 빼기, 곱하기가 있네요. 이런 경우엔 뭘 먼저 계산할까요? 네, 나누기와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요. 나누기 또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데 이 두 개가 함께 있다고 하면 어디부터 계산하느냐?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앞에서부터. 혹시 곱하기가 앞에 있고 뒤에 나누기가 나오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식에서는 이제 나누기와 곱하기 중에 앞에 있는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 계산해서 76이고요. 여기 계산해서 200이에요. 자, 이제 빼기와 곱하기가 남았네요. 뭘 먼저 계산하나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152였죠. 마지막에 빼기를 하면 48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건 괄호, 그 다음엔 곱하기 또는 나누기입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곱셈 또는 나눗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 또는 뺄셈을 계산합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약속할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는 걸 잘 기억하고요.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또 제시되어 있는 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더하면 7이지요. 앞에 있는 식들은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계산한 건 여기 적어주면 되겠고요. 곱하기 4이죠. 나누기, 빼기, 곱하기가 있네요. 뭘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네, 나누기와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것부터 96 나누기 3을 해줘야 되겠죠. 96 나누기 3입니다. 3, 3은 9, 6 때리고 3, 2, 6, 0입니다. 그래서 몫은
32. 그 다음 빼기 7은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4도 그대로 둡니다. 빼기와 곱하기가 있네요. 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7, 4, 28. 앞에는 32. 32에서 28을 마지막으로 빼주면 4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봅시다. 지혜와 준기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칠판에 적혀있는 풀이 과정을 지혜가 봤을 때에는 풀이가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준기가 봤을 때는 풀이가 틀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풀이 과정 맞는 것 같은가요? 틀린 것 같은가요?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줄게요. 자,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은가요? 한번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자, 괄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계산한다?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 그런데 괄호가 2라고 써 있어요. 순서가, 계산 순서가. 그쵸? 네,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빼면 4이고요. 그 다음 덧셈, 곱셈, 나눗셈이 있어요. 뭘 먼저 계산해야 될까요? 네, 곱셈 또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곱셈이 앞에 있으니까 곱셈을 합니다. 딱 벌써 틀렸다는 게 나오죠.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덧셈과 나눗셈이 있네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12 나누기 2는 6이고요.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보면 6과 6을 더하면 12. 그래서 답은 12가 돼야 돼요. 풀이가 틀렸지요. 네, 계산 순서가 틀리다 보니까 당연히 답도 틀리게 됩니다. 자, 또 두 식이 나왔습니다. 계산 순서가 다르겠죠. 당연히 이제 다 알겠죠. 두 식이 어떻게 달라요? 괄호가 없고 있고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식을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1번 식과 2번 식을 각각의 알맞은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한번 선생님이 계산을 해 볼게요. 괄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학 기호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연산 기호를.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가 있네요. 이런 경우엔 나눗셈과 곱셈을 먼저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것부터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800 나누기 4는 200이 되겠죠. 그 다음 빼기, 더하기, 곱하기가 있어요. 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60이 됩니다. 빼기와 더하기가 같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합니다. 자, 20 빼기 12를 하면 188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더하기를 할게요. 248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48이고요. 자, 2번 두 번째 보면 괄호가 있어요. 그럼 괄호 안에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12 더하기 30은 42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뺄셈, 곱셈이 있네요. 나눗셈과 뺄셈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앞에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800 나누기 4는 200입니다. 곱셈과 뺄셈이 나왔어요. 네, 곱셈을 먼저 계산하죠. 42 곱하기 8은 2죠. 2. 42 곱하기 2는 84입니다. 마지막으로 빼기를 하면 116이 되네요. 어때요? 역시 답이 다르게 나오죠? 네, 괄호가 있을 때 없을 때 계산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값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학습 정리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땐 뭘 먼저 계산하느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 물론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에 있는 것처럼 괄호가 있을 땐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엔 곱셈을 계산했고요. 마지막에 뺄셈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봤고요. 지금부터 수학 익힘책 14쪽부터 15쪽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서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할 건 다 했고 문제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